레비스트로스는 101세 생일을 몇 주 앞둔 2009년 10월 30일에 사망했고 그의 사망은 4일 후에 밝혀되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레비스트로스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학자 중의 한 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인류학자로 슈쉐르 야곱슨의 언어기호학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에 내재하는 이항적 대립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발견하고 모든 형태의 인간 활동에서 근본적인 사고 패턴을 찾는 것을 구조주의라 칭함으로써 구조주의의 참시자가 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야생의 사고, 달의 이면, 신화학 등이 있고 가장 유명한 책으로는 1955년작 슬픈 연대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클라도 레비스트로스의 사생과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대표적 심리학자 하면 프로이드가 튀어나오듯 흔히 레비스트로스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덕에 정작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는 비주류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인류학자를 하고 모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이름이 레비스트로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튀어나오는 이름은 제럴드 다이아몬드인데 하지만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도 생리학자이자 이제 인류학자는 아닙니다. 데즈먼드 모리스 역시 인류학자가 아니라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보통 프란츠 보아스나 마빈 해리스, 클리포드 기어스 정도가 꼽히곤 합니다. 2009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화 아바타는 사상적인 부분에서 이 레비스트로스의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첨단 과학 능력을 가진 지구인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보여졌던 나비족이 알고 보니 정신감흥 네트워크에 기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의 정신문명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영화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관객들까지 경악시켰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보편적 규칙을 찾는 데 노력했습니다. 원시사회를 통해 보편적 규칙을 탐구하던 그는 원시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화에 주목했습니다. 이때 신화란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서 해결된 것처럼 옮김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레비스트로스가 본 신화는 불안 해소를 위한 도구이자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사회인류학이라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성을 그리하여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무의식적 기초를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공통된 질서를 경험적 방법론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주체를 구조의 효과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다는 지점에서 탈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의 공통된 보편적이고 선언적인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이를 다시 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칸트적이며 근대적입니다. 결국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탈근대주의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근대적인 기획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작에서는 문명에 대한 그의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는데 프로이드 심리학과 슈세르의 언어학을 바탕으로 원시부족의 문화를 연구하며 그들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혀 미개하지 않고 매우 체계적이고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구조적 안정과 느린 변화를 하는 정적 사회와 우리가 아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동적 사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계획은 지금까지 서구 문명인의 우위성을 주장하던 기존의 역사관을 정면으로 해체하였고, 그동안 미개한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오지 원주인 사회와 민속 문화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 인류에 대한 보다 넓은 인식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프랑스의 인류학자로 인간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구조주의를 개척하고 문화상대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슬픈 연대에서 문화는 다른 나라마다 다르긴 해도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고 야만적인 문화는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서구 중심주의와 인종주의 그리고 서구의 오만과 편견을 깨는 데 기여했습니다. 원주민의 과거 식인 풍습조차도 종교적 차원의 문화현상으로 함부로 나쁘다고 매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구 근대문명의 대규모 학살과 전쟁으로 빚어진 야만성과 잔인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레비스트로스는 모든 사회관계나 사회적 행위는 우리가 사회를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개념적 대립상들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인간과 동물 등과 같이 개념적 대립상들을 통해 그 사회를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독일의 관념론적 사상과 영미의 실용주의적 사상이 서양 사상의 양대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와 독일의 사상에 대응해 프랑스 사상의 독자적인 전통을 구축한 게 구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구조주의는 인식론에서 사회 이론에 이르기까지 주체보다 구조를 중시한 사상의 혁명이었습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을 시작으로 루이 알리셸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롤랑 바르트의 구조주의 기화, 그리고 구조주의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미셸 푸코의 포스트 구조주의 사회이론에 이르기까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이르기까지 서구 인문사회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조주의와 직감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자크 라강의 정신분석과 자크 데리다와 질 드레즈의 철학, 그리고 페르낭 브로델과 에마뉴엘 라드리의 역사까지 이 시기야말로 프랑스 사상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아메리카 원주인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구조를 발견함으로써 구조주의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는 샤르트르가 구조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부정한다고 비판했고, 앙리 르페브르는 레비스트로스 이론에 내재된 반정치적 성향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레비스트로스를 지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알티셰르, 푸코, 데리다 등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서 새로운 이론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지식사회에서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가 실존주의를 대신해 새로운 지적 헤게모니를 획득한 것은 레비스트로스가 미친 영향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프랑스 밖에서도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 방법론을 활용해 무의식의 정신 구조와 이와 관련된 문화를 분석한 것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이론적 성취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신의 심층 구조를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로 파악하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자원주의적 해석에 맞서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현우사상의 역사에서 구조주의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고, 포스트 구조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프랑스 포스트 구조주의는
독일 비판 이론과 함께 유럽 사회 사상의 양대축을 이루어왔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 구조와 주체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사회 이론 및 사상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역사를 만드는 주체인가? 아니면 구조인가라는 과도한 구조결정론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친 자원주의도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게 학문의 본분이기에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의 중요성을 주목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큰 기여를 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The Savage Mind, 야생의 사고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962년에 레비스트로스는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야생의 사고, 라총시 소파지를 출간했습니다. 영어로 The Savage Mind로 번역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제목 라총시 소파지는 번역할 수 없는 말장난입니다. 총시라는 단어는 생각, 펜지꽃을 의미하는 반면에 소파지는 영어 세이비지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사막에서 오피리아의 연설에서 차용하여 영어의 제목을 Pansies for Thought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라총시 소파지의 프랑스판은 종종 표지에 야생 펜지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The Savage Mind는 이전 인류학자들이 정의한 범주인 원시적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사고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책의 전반부는 문화와 정신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후반부는 이 설명을 역사와 사회 변화 이론으로 확장합니다. 이 책의 후반부는 인간 자유의 본질에 대해 레비스트로스와 장폴 샤르트리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샤르트리의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반면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부과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이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에 전념했던 샤르트르는 좌파였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샤르트르에 반대하여 행위주체에 대한 구조주의적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사이의 이러한 논쟁의 메아리는 결국 피에르 부르디웨 같은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